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크게 세 파트. 작년 같은 경우요. 자, 우리가 32의 시험은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냐? 무려 8문제 나왔어요. 8문제. 계속 지금 역대 가장 많이 출제돼요. 역대. 자, 그래서 이제 특례제도, 외국인 특례제도 여기에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세 문제, 각각 세 문제인데 이제 내용이 서로 합쳐져서 이제 한 문제 가지고 토탈 8문제.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네 문제, 이거 뭐 세 문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문제는 이제 서로 합쳐져서 이제 묶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아요. 오늘 이거 2개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허가제도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이 파트 좀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 조금 이런 내용이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추가된 내용이 또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저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약간 좀 왔다 갔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잘 찾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강의를 진행하는 타입인데 이 교재는 조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자 PPT로 띄우는 내용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머릿속에 정리하면 딱딱 절차대로 오히려 정리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재 335페이지. 자, 335페이지 펴세요. 자, 334페이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335페이지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 어떤 게 있나요? 자, 먼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여기도 이제 부동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뭐냐 하니까 여기는 토지 또는 뭐예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자, 민법 제99조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달라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물론 이 건물이 정착물이죠. 그런데 민법은 이 정착물이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제외한 또 다른 정착물들도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중개대상물하고도 혼동하면 안 돼. 중개대상물하고도 조금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 자체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물건 딱 그 2개만 부동산으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등이란 말은 이제 다른 것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방금 말했던 이 부동산에다가 자, 방금 말한 이 부동산에다가 어떤 게 추가되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다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 이게 이제 바로, 네,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 분양권, 입주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나 상가나, 그 다음에 주택. 자, 이런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공급받을 때, 분양계약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분양권, 또 입주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또 자세히 나와요, 조금 이따. 그래서 이제, 자, 이 부동산에다가, 그 다음 분양권, 입주권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등, 자, 이 부동산 등.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신고 대상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고 대상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 신고 대상물 이거를 자, 중개 대상물. 자, 이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 안 들어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과 구분해야 돼. 구분. 그러면 어떤 게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중개 대상 훨씬 범위가 넓죠? 네, 훨씬 넓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신고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니까 이 신고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면 이제 이 신고를 우리 개공사가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개공사. 자, 거래 당사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는 누구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 계약만. 자, 그래서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당사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외국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이게 이제 추가됐는데 왜 추가됐냐? 그동안 매매 계약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었어요. 매매만. 그런데 매매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게. 그래서 6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럼 임대차 계약도 이제 자, 계약이니까 당사자가 누구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이 법이 잘못됐어요, 실은. 여기서 부동산 등 이러면 안 돼. 여기 부동산 등 그러면 뭐야? 토지, 건축물, 여기 부동산 취득 권리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대차 계약은 뭔만이냐? 이거 주택만이에요, 주택만.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 임대차는 실은 안 들어와. 근데 여기다 부동산 등 이래버리면 안 돼. 이 법을 이거 이번에 개정해서 추가하면서 얘네들이 깜빡했어. 잘못됐어요, 법이.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울 텐데 임대차 계약은 오직 뭔만? 네, 주택만이에요, 주택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등 이러면 안 돼요, 실은. 이 법이 잘못됐어, 지금. 또 모르죠. 나중에 이제 토지나 상가도 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라.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외국인 등입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외국인 등이란 말을 썼잖아요. 자, 등이란 말을 쓰면 뭐냐면 이제 개인과 그다음에 법인을 또 합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합쳐서 이제 등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이란 말은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인 사람 이제 외국인이고요. 그다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자, 이것을 외국 법인 그래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주체로 인 그러잖아요. 그럼 인 하면 여기에는 자연인, 법인 이렇게 합쳐서 이제 법률행위 주체로 인 그러면 자연인, 법인 합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하면 이게 외국인 했을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그럼 외국인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어려운 거 없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묶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3번, 4번, 5번 딱 묶으세요. 3번, 4번, 5번 묶어서 자, 좀 전에 법인 같은 경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당연히 외국 법인이죠. 자, 그것은 외국 법령. 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외국 법령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거 세 가지는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국 법인. 그러죠? 내국 법인인데 이것도 외국인처럼 취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 그 법인의 사원 구성원, 자, 일반 직원들입니다. 사원 구성원. 자, 일반 직원들. 자, 이들의 숫자가 2분의 1 이상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외국 법인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이번에는 임원급. 자, 임원급 이들도 2분의 1 이상 또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도 뭘로 보겠다? 외국 법인이요. 그 다음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이번에는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뭘로 보겠다? 외국 법인이.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체를 뭐 했냐? 이거 인수합병한 거 얘기하는 인수합병.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을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이것도 외국 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외국 법인으로 취급하겠다. 자, 그래서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외국 정부. 자, 원래 국가 정부도요, 이것도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예, 자, 공법인. 그러니까 이제 외국 법인이란 얘기입니다, 정부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인데,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 가서 봤더니 뭐가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제야말, 우리 UN 있죠, UN. 그리고 그 UN 산하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나와요? 세계보건기구. 네, WHO. 자, 많이 나오죠. 예전에 우리 IMF도 있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자, 또 정문기구, 정부관기구, 준정부관, 비정부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NGO라고 있죠?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 다 법인으로, 외국 법인으로 취급하겠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외국인이 나오냐? 이들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할 수 있어요. 그럼 니네들도 부동산 거래 하더라도 뭐 해라? 신고해라. 신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교재 336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336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자, 337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신고 대상인데, 자, 거기 이제 337페이지 맨 밑에 박스를 봅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신고 대상,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 문제짜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틀려요. 자, 이 맨 밑에 박스, 자, 신고 대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야 신고하나요? 아무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1번, 부동산 매매 계약 그랬죠? 자, 그래서 부동산,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부동산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축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오직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일단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받을 때 그 계약도 신고하라 이건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뭐나요? 자, 그 밑에 이제 색깔 칠해진 박스 안에 들어있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색깔 칠해진. 자, 그럼 잠깐 봅시다. 여기. 자, 이 법률 다 외우셔야 돼. 왜? 법에서 딱 정해놨으니까 이것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조금 순서가 달라요. 자, 좀 달라요. 자, 먼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산업 입지. 자, 그래서 산업 여기 두 글자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요. 거기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도시. 자, 도시란 이것도 둘 다 도시란 말 들어가니까 도시 둘 다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요즘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빈집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좀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또는 아니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자, 새로 이제 좀 더 개수를 많이 늘려서 원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입주권을 주고 추가로 더 지어진 것은 이제 일반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이제 말한 빈집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자, 빈집 두 글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자,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주택법의 주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자, 택지의 택자. 그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자, 다 동그라미 했어요? 자, 거기 이제 다, 거기 4의 2라고 해가지고 총 몇 개냐면 8개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자, 이 순서대로.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쳤으면 오른쪽 여백에다가 쓰세요. 오른쪽 여백에다 이렇게 쓰세요. 산업, 도시, 빈집은. 이렇게. 자,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자,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이 되죠?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순서 바꾼 거예요. 자, 산업, 도시, 빈집들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률에 따라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급을. 그럼 뭘 공급받아요? 하면 산업 입지니까 이건 뭐예요? 토지고, 이것도 토지, 뭐 이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주택이고, 이것도 이제 주택이고, 주택,
택지니까 토지, 건축물이니까 이제 일반 상가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나 주택이나 상가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양한다, 분양받는다. 그래서 이걸 분양계약. 그러니까 맨 처음 이렇게 분양받는 그 분양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분양계약. 실은 분양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분양받는다는 것도 사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뭐다? 매매계약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이런 법률로 인하여 우리가 공급받는 계약. 이것도 그러니까 매매계약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라고 그랬네요. 여기서 이제 지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도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이건 뭐냐? 자, 이제 338페이지입니다. 자, 338페이지. 자, 그러면, 자, 방금 2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방금 이 2번 계약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계약. 자, 그래서 방금, 자, 산업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 법률에 따라 우리가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양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냐? 분양권 주어지잖아요. 분양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선정된 지위, 이걸 뭔 얘기하느냐? 분양권. 자, 끝에다 쓰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분양권.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공급계약 이것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분양받잖아요. 그 분양계약 그 자체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으면 우리한테 분양권이 주어져요. 그럼 이 분양권을 또 매매한다. 보통 우리가 한 번 더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분양권 전매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매매하는 것도 또 신고해야 돼. 자, 맨 처음 분양받는 계약도 신고하고, 그리고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전매할 때 이것도 신고하고, 지금 이렇게. 그 다음,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특례법이 있습니다. 자, 이 특례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빈집 이것은 잘 모르는데 이것은 공법 시간에 배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조합원 지위가 부여됩니다. 바로 이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게 뭐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조합원한테 먼저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우리가 입주권 이런 말을 써요. 입주권.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일반 분양. 이거 얘기해요.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이 법률이 여기에 아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먼저 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일반 분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신고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바로 이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신고 대상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을 여러분들이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 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신고 절차.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교재,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이제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문제 일단 보세요. 자, 이제 전체적인 신고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자,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 있잖아요. 또 그냥 토지나 건물 자체 매매 계약. 그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찾아갑니다. 이 접수를 어디다 한다고요? 신고관청에다 우리가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접수해서 이제 바르게 됐다. 그럼 신고 처리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뭘 줘요? 신고 필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라? 30일.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337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재가 조금 뒤죽박죽 돼 있어. 337페이지 그 위에 도표.
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신고관청 보세요. 그 밑에도 신고관청 보는 김에 다 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신고관청이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관청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하고 혼동하면 안 돼. 337페이지 도표. 337페이지. 자,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찾아. 그러면 신고관청은 맨 밑에 그 도표 맨 밑에 신고 필증을 뭐라고요? 교부한다. 언제까지? 지체. 자, 이거 언제까지 준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고를. 자, 다시 넘어가서. 자, 340페이지. 자, 340페이지. 자, 밑에. 자, 만일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끼리 직거래했어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직거래입니다. 원칙은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로 단독으로 하는데 어느 때 단독으로 하나요? 자, 그 맨 밑에 보니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다시 말해 협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단독으로라도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독으로 할 때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거기 박스 안에 서류 2개 들고 가야 돼. 단독 신고 사유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있죠? 자, 단독을 할 때는 제가 단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입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신고 사유서 써가지고 거기다가 계약은 체결됐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계약서 사본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페이지 넘기세요. 343페이지. 자, 343페이지 메인 위에 2번. 자,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된 경우인데 그 쌍방 지워버리세요. 일방만 놔두세요. 쌍방 지워버리세요. 34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래서 뭐 국가 등이 뭐냐? 그 밑에 1번에 보면 자, 국가나 지자체나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래서 각종 무슨 공기업이랄지 이런 거 있죠?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국가 등 그래. 그럼 우리 일반인하고 바로 국가 등하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가 신고한다? 거기 마지막 밑줄 하세요. 셋째 줄.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신고는요. 자, 당사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일 때는 얘네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구분하겠죠? 자,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그 다음 중개거래입니다. 이제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럼 이제 개공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으면 누가 신고해야 되냐면 개공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양가로 3번. 자, 이번에 중개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개공사들도 공동으로 중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공동 신고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간단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직거래는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거고요.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그러면 중개거래일 때는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 없어요. 둘 중에 아무나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 딱 해내는 구분. 자, 그래서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방금 했던 걸 정리하자면 자, 직거래했어요. 직거래했으면 당사자들이 신고서 작성해서 그리고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필증 받으면 되고.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고.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신고필증 주고. 자,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하러 갈 때, 자, 신고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꼭 작성해야 될 신고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339페이지. 자, 33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신고사항 외워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묶었어요. 자, 이게 뭐냐? 그리고 왼쪽에다 쓰세요. 1번부터 7번까지 묶어가지고 왼쪽에다가 공통신고사항.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통신고사항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서 공통신고사항이란 말은 뭐냐? 물건이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다 공통으로 신고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다. 공통. 자, 그러면 이제 뭘 공통으로 해야 되나요? 자, 먼저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 인적사항. 자, 그래도 거래 당사자의 당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1, 중도금 지급 1, 잔금 지급 1. 각각 다 일자잖아요. 각각 무슨 날짜, 무슨 날짜. 이러죠? 아하, 각각 날짜. 그러니까 여기 일자 하나에다 딱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4번. 자, 3번, 4번 묶으세요. 또 뭐냐면 다 거래상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묶어서 부동산의 부자 하나만 딱 외웁니다. 자,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실거래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그리고 이제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그랬죠? 자, 조건, 기한. 그러니까 이 조건, 기한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공사 인적사항. 자, 우리 교재에는 개공사 인적사항이 자, 거기 6번 바뀌었죠?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집어넣는 게 좀 좋아요. 왜냐? 개공사 인적사항과 사무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상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재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적사항에는 이제 개공사 성명 같은 거겠죠. 자, 이 경우는 여기 그랬잖아요. 개공사가 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중개거래. 그러니까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신이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이걸 밝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개공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무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신고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들어가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거래, 당사자들이 만약에 직거래했을 때는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이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답이.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 신고사항 다 외웠어. 그런데 답이 없대, 답이. 왜? 이것도 들어가거든. 신고사항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안 보는 거예요. 문제 물어보는 걸 보지도 않고 답만 찾아. 그러니까 답이 안 보여. 자, 그래서 7번 항목은 7번 항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 신고사항. 그러면 자, 여기도 뭐냐?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개공사라는 걸 명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명시하라고 했어요? 제 성명은 뭐예요? 그렇죠. 소연이에요. 그랬잖아요. 이거과 같아. 개공사 인적사항이 뭐냐면 성명이에요. 그리고 상호가 사무소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소재지 연락처. 자, 전화번호가 연락처고 소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 아,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이런 것 좀 통일시키지. 표현은 어디다는 명칭이라고 어디다는 상호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하면 여기도 비슷하게 한다. 자, 이게 공통상. 자, 이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어떻게 외운다? 자, 이 순서로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당일 부실 조건. 그리고 이제 개공사가 했다면 개공사는 하나 들어간다 이러면 돼요. 이건 뭐 따로 안 해도. 자, 그래서 당일 부실 조건. 자, 이렇게. 당일 부실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이제 거기 8번, 9번입니다. 이제 8번, 9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출제 1순위입니다. 자, 8번, 9번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자, 작년에 추가된 내용. 자, 그러면 이제 거기 8번에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신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8번, 9번을 묶으세요. 자, 번호 또 8번, 9번. 자, 8번, 9번 묶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묶는 거예요. 자, 8번, 9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까 좀 전에 1번부터 7번까지가 공통신고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추가신고사항. 자, 추가신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 물건이 뭐일 때? 주택일 때만.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자, 추가신고하는데 그 물건이 뭐일 때? 주택일 때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왼쪽에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별표 딱 하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게 작년에 도입되자마자 바로 출제됐잖아요. 물론 이제 문제 오류 나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추가신고사항입니다. 물건이 뭐일 때? 주택일 때만. 그러니까 왜냐면 주택은 우리가 의식주 위해서 필요한 거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8번. 자, 8번은 자, 뭐라고 쓰느냐? 법인 외의자. 법인 외의자. 그러니까 법인 외의자가 자, 주택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인 외의자라면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 우리 일반 개인. 자, 일반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처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면 훨씬 좋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법조문 그대로 써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교재. 자, 잘 봐야 돼요. 그럼 법인의 이제 개인 같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 대해 거래했을 때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건데. 자, 먼저 주택. 그러면 주택이면 모든 주택이 다 신고 대상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고 대상 주택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렇게 돼 있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과 그랬죠. 이 주택을 뭐라고 하냐? 규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규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 자, 투기 과열 지구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재하는 주택은요. 금액 불문합니다. 금액 불문하고 모든 주택이 다 해당돼요. 그런데 그 옆에 비규제 지역은요, 6억 이상이면. 자,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은 실거래가가 얼마일 때? 6억 이상일 때. 자, 구분하겠어요? 자,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 해당된다. 그 얘기 지금. 자, 먼저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이거 시험 내기 아주 좋잖아요, 이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뭘 추가로 신고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 밑에 이제 기억, 니은이잖아요. 자, 기억, 니은 봅니다. 첫 번째 기억.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그랬잖아요. 네, 이거. 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투기 목적으로 계약금만 걸어놓고 전매해서 그 차익만 남기겠다?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자금 조달계 이걸 뭐 해라? 신고해란 얘기야. 신고해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 실수요자인지 투기 목적인지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또 여기에 단서가 있네. 자, 규제 지역 중에서도 어디예요? 자, 투기 과열 지구. 자, 투기 과열 지구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해.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를 또 추가로 내야 돼. 자, 비규제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게 필요 없어요. 어디만 필요하다고요? 투기 과열지구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뭐냐 이거였죠. 자, 봅시다. 페이지를 넘겨봐요. 342페이지. 자, 342페이지 거기 이제 법조문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증빙 서류가 거기 숫자 1번부터 8, 자, 총 8호, 총 8개인데, 자,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 집을 사는데 그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축한 예금, 이걸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해요. 그게 뭐야? 자금 조달이잖아요. 내가 이 주택을 사는데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다? 열심히 예금, 적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나 집 사려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이거 입증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획서에다가 나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다? 은행에다 그동안 아끼고 모아서 예금했어요. 그 예금한 돈으로 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야. 그런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주택을 살 때는 그러면 네가 진짜 은행에다 적금 들고 예금을 했는지 그 서류 가져오라. 이게 증빙 서류야. 자, 자금 조달 계획은 일단 이 돈, 매수 자금을 어떻게 저는 마련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게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그럼 보세요, 여기. 자, 그 옆에 작은 글씨.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금 통장 사본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증빙 서류예요. 그 다음에 그럼 다른 걸로 봅시다. 저기. 자,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자, 이번엔 이제 이 사람은요, 나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6번. 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기로 했어요. 그럼 그 대출 받기로 했다. 그게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은행 대출 받기로 했다. 자금 조달. 그러면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뭐냐? 자, 거기 보세요. 그 옆에. 자,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제출하래.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그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만일 자금 조달 계획에 이렇게 썼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 제출해야 되느냐? 이거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자, 거기. 8번 같은 건 나 사채, 돈 빌렸어요. 그러면 그 빌렸다는 거 서류 가져라. 나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그럼 상속받았다는 거, 그거 세금 냈다는 거, 상속세 냈다는 거 다 가져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자금을 진짜로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하겠다? 보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나요? 자, 이게.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럼. 자, 다시 339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까다롭게 이런 서류 가져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를 하더라면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추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이라고 이렇게 묶어요. 자, 그래서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는지 입주할지 안 했지. 그래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이거를 추가로 신고해야 돼. 그럼 이걸 추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이 따로 있어요. 그 서식을 작성하여 뭐 한다고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서식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투기 목적인자인지 보기 위해서 실수의 목적인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이런 추가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9번.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법인이 주택을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법인입니다. 법인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법인이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으로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이건 공통으로 신고해야 돼. 매도인이어도 이거 신고해야 되고 매수인이어도 이거 신고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통신고사. 자, 그게 이제 우리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세요. 기억번 얘기, 기억번. 339페이지 맨 밑에 기억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법인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 남깁니다. 그게 이제 A와 B 두 가지.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이게 A고 이게 B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라. 자, 그래서 A가 뭐예요? 법인 등기 현황.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인지, 법인 반드시 등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땡땡 있어가지고 거래 상대방이 개인일 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때 그랬는데 바로 이 상대방이 뭐냐?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땡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도 말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매도법인, 매수법인,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또 매도, 매수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그랬죠? 이걸 묶어서 이제 간단하게 특수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진에 서로가 뭐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매도 법인이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 팔아. 근데 그 매수인이 개인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매도 법인의 이사장 아들이야. 그럼 그 법인의 이사장, 대빵이, CEO가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짜리냐? 자, 10억짜리인데 개인한테 이것을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1억에 판다 이 말이에요. 이거 파는 거예요? 몰래 증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매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이렇게 몰래 빼돌리는 거 이건 맞겠다 이거예요. 특수관계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 꼭 따져봐요. 특수관계. 그러니까 주택도 이런 식으로 몰래 불법으로 증여하는 거 이런 걸 잡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특수관계냐 아니냐 이거 신고해라 이런 얘기.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같은 법인 내 사람들인지 아니면 친족관계인지 이거 따져본다 이 말이죠. 특수관계.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이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추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라고 있어요. 이걸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법인 신고서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법인 신고. 자, 이거 쓰세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A, B 묶어가지고 이렇게 A, B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법인 신고서 작성 제출. 자, 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뭐 한다? 제출한다.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 그 다음. 자, 이것은 또 똑같아요. 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하니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최초 공급 계약과 분양권 매매 계약은 또 제외입니다. 자, 이때는 이거 제외. 이건 이제 뭐 특별히 투기 목적 이런 거와 상관없잖아요. 법인은 그래서 특별히 제외해 줍니다. 자, 이것은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자, 법인 현황에 관한 것은 다 공통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거기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자, 뭐냐? 이번에는 법인이 뭐다? 매수인일 때. 자, 이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매수인일 때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해. 자, 거기 보니까 뭐냐? 매수인이잖아요. 주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택을 사느냐? 취득 목적.
그리고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똑같아 이거. 매수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이 들어가. 왜? 법인 자체가 그 집에 입주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은 그 자체가 입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임대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냐? 그 궤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매수인일 때는 이 세 가지를 또 추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그럼 이 세 가지를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제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서류냐? 아까 우리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죠? 그거예요. 똑같아.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작성해서 이거 제출합니다. 자, 개인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쓰고요. 법인도 매수인이라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써서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중요한 게 이것도. 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요, 거래 금액과 지역을 불문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책이 없으니까 쓰세요, 이거. 앞에다가 쓰세요, 앞에다가. 그 339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일 때는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 그 자금 조달 계획인데 만일 이게 투기과열지구다. 이거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라면 뭐 또 낸다고요? 증빙서 이건 다 똑같아요. 자, 거기 파란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동그라미 8번에 기업 해가지고 매수인일 때는 이것도 법인도 똑같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썼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자, 개인이라면 비규제 지역은 금액이 얼마? 그렇죠. 6억 이상. 6억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일 때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 상관없잖아요. 자, 그런데 법인이 거래할 때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고 금액 다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매도인일 때, 매수인일 때.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자, 법인 같으면 만일 매도인일 때와 매수인일 때 서류가 같아요, 달라요?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달라요. 매도일 때는 아까 법인 현황에 관한 법인 신고서 있잖아요. 그것만 필요해. 그런데 매수인일 때는 법인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또 뭐 또 필요하다고요? 자금 조달 입주계획 이것도 또 내야 돼. 매수인일 때는. 네. 구분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그러면 그럼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자, 341페이지. 341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맨 밑에. 자,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 신고서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볼 건데 그 밑에 니은번 봐봐요. 341페이지 니은번. 자, 그럼 이렇게 추가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거기 보시면 A, B, C 있잖아요. 첫 번째 A. 자, 이제 개인 위주로 보시면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자는 주택 이걸 계약을 했을 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신고서 제출할 때 주택이라면 그리고 그 주택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해당될 때는 금액 상관없이 추가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걸 써가지고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제출할 때 신고서 제출하면서 이걸 같이 뭐 한다? 제출해.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341페이지.
거기 A번. A번에 하나, 둘, 셋째 줄. 찾았어요? 이거 뭐라고 나왔냐? 32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주택에 대한 매수 자금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마련하잖아요. 매도인은 상관없죠. 근데 왜 매도인이 공동으로 날이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B번. 자, 그런데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 분리하여 제출하길 희망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따로 제출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따로 제출해도 됩니다. 자, 따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30.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우리가 뭐예요? 30일이잖아요. 그 다음 10번. 그런데 매수인 이외의자가 만일 이걸 제출해야 돼. 자, 그러니까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걸 줘라? 25일 이내 제공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30일 내에 늦지 않게 신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5일 이내 제공해라.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디귿번입니다. 아까 우리 증빙서류 있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다 증빙서로 또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같이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방금 했던 거. 자, 신고서 이거 제출할 때. 자, 이거 제출할 때 매수인이 뭐 한다고요? 단독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분리하여 제출하고 싶다. 그럼 매수인이 별도로 신고서 따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따로 해가지고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본인이 누군가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땐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줘라? 25일이네. 그리고 이제 만일 이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면 아까 증빙서류 내라고 그랬죠? 그 증빙서류 따로 내면 돼요. 따로. 자, 자금 조달 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 서류에 첨부해서 이거 같이 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투기 과열지구. 자, 그래서 이제 절차 순서대로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신고사항이 있잖아요. 신고사항. 이제 신고사항 이제 이거 하나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신고사항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신고 절차.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봅니다.